나는 그리고 말했잖아. 무조건 다 빤스야. 무조건 다 빤스 물어봐 아니면 난 안 받아 아예. 강압적인 말투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한 남성. 놀랍게도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원입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기출 문제 등을 공유하면서 멘토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게 고소,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세상은 넓고 어떤 사람들은 많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교수님, 네. 정말 별 이상한 인간이 다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죠. 네. 일단 제보하신 분은 30대 남성입니다.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철도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데미를 입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카데미를 입교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처음부터까지 기출 문제도 모르겠고 내 방향도 모르겠고 이래서 막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레일 가이드고 백모 씨였어요.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직 철도 기관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좀 조언을 받으려면 증명사진, 수험표, 주소 등을 보내고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증을 다 하고 기출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 기출문제 준 사람한테 내가 좀 무료 상담도 있다고 하니까 무료 상담 한번 받아봐야지. 그러고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철도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직 서울철도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무슨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해요. 또 워너비야. 정말 나한테는 워너비 아닙니까? 그래서 증명사진에 수험표에 주소까지 다 보내가지고 인증을 거쳐서 어렵사리 그 사람한테서 기출문제를 손에 넣었답니다. 자, 아카데미 합격은 했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어서 무료 상담을 신청했다는 건데요. 그냥 가벼운 전화 통화겠거니 했는데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오자마자 이제 하는 얘기가 약간 너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서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서 33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번에 제가 뭐 약하게 해드릴까요? 세게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언받는 거다 보니까 좀 세게 해달라고 했죠. 말을 해달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면은 지금 당장 헤드폰 들고 욕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팀장님 멘토겠거니 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가라? 그렇습니다. 또 제보자는 보통 연락할 때 보이스톡을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페이스톡 얼굴 나오는 거 그거에 왔기 때문에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레일 가이드 백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원상 이유이기 때문에 얼굴 노출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이 제보자만 화면을 켜고 상담을 했는데 당시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 씨가 뭐라고 했냐면 몇 살이냐?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 백수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자존감을 깎는 소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더니 필기 과목 시험에 대한 질문을 해놓고 했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정신 차려야 되겠네. 혼나겠네.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요. 조언 어떻게 해줄까 물어서 제보자가 좀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스톡으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진행된 이 상담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대요. 자, 근데 들으신 것처럼 야, 너 휴대전화 들고 화장실로 가 했잖아요. 자, 멘토로 알았던 그 직원 이런 행동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빤스 무릎이네요. 빤스 무릎. 자, 제보자 당시 그 상황 녹화하거나 녹음하지는 못했는데 자, 이런 일이 그런데 본인과 너무나 비슷한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그걸 녹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뭐 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네 무릎 하나 선생님한테 못 갖다 바치면은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막말로? 내 출근하는 게 여기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제가 가이드님 오실 때까지 일단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넌 나의 정보와 그런 걸 위해서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리고 말했잖아. 무조건 다 빤스야. 무조건 다 빤스 물어봐 아니면 난 안 받아 아예. 빤스 무릎? 그게 네 위치잖아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 씨는 현직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이 취준생들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경우에는 당시 페이스톡으로 이 상담을 받다가 화장실로 가서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취업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시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샤워 이후에는 여러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이런 이유로 무릎 꿇고 손을 들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고 하고요. 백 씨는 이를 이 화면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괴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제보자는 좀 뒤늦게 큰 충격을 받고 1,400여 명이 정도 있는 단톡방에 알렸는데요. 그런데 나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그 현직자가 야, 너 내가 뭐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줄 테니까 야, 너 욕실 가서 속옷만 입고 샤워하고 너 무릎 꿇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가서 보기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하나 해서 문제를 못 맞추면 옷을 하나씩 벗기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옷을 벗긴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꼬집거나 이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쇠 파이프로 맞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사례는 뭐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빈집이 있는데 거기서 체벌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맞을 건지 생각해와라 이런 얘기도 했대요. 면접 과외비를 요구한 적도 있고요. 기프트콘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보면은 뭔가 속옷, 샤워, 옷 벗기기, 뭐 무릎 꿇기 거기에 이제 뭐 목 조르기, 때리기, 조르기, 이 꼬집기 이런 것들 봤을 때 약간 성적인 도착의 증상에 가학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마치 멘토처럼 가장해서 많은 간절한 취준생들을 착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혹시 피해자 중에 여성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자, 이 피해자 단톡방이 있는데요. 40명 정도 지금 넘게 있는데 모두 남성이고 아직 여성 피해자가 있는지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얘기하고 또 취준생이었지만 현재는 현업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선뜻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할 때 이 백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시켜서 너무 당황스럽지라고 전했다고 하긴 해요. 본인이. 본인가 성소수자는 네네. 아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까지는 나를 가장 믿어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니까 이런 짓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당하고 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고소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사람 백모 입장도 들어보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답변이 왔습니까? 네, 저희가 백 씨와 연락이 닿긴 했지만 변호사가 대신 연락할 거라면서 입장 밝히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네, 하지만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건 없었고요. 다만 피해자들과 백 씨가 대화한 녹취가 있는데 여기서 백 씨는 속옷만 입고 샤워를 하라는 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합격한 아카데미 등록을 취소하는 등 이 철도 관련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교통공사 측에서 백 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고발을 했고 사내에 이제 감찰 결과가 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직위 해제 고발했는데 수사가 좀 진행돼서 더 문제가 된다면 해고라든지 파면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블로그하고 유튜브 같은 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터질 게 터졌다. 아마 좀 문제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과거 이 사람 감사실에 제보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아하. 이번에는 결국은 제대로 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그 백 씨가 지금 사진에 나온 저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네. 취준생들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말이죠. 네. 사실상 착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취준생들은 굉장히 간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라 그럴 때 해도 괴롭고 하지 않아도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안 하면 내가 무슨 그렇게 잘났다고 자존심이 있다고 이런 것도 안 하나 내가 노력하지 않는구나라고 전환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붙지 못해. 그때 내가 무릎을 꿇었어라도 내가 이걸 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취준생한테는 이 사람의 말을 따르자니 너무 괴롭고 안 따라도 두고두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인 걸 이 사람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